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 낙찰 후기는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후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낙찰받고 3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보통 낙찰받고 임대나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는데 임대의 경우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매 물건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소액으로도 경매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결심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면 생각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도 아직 경매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나 경매하면 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실제 사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경매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2018년 7월에 낙찰받은 지방의 구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350세대의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용 17평의 지방 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59 타입에 조금 모자라니까 분양 평수는 24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물건은 로얄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선호층도 아닌 무난한 5층의 너무나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스피드 옥션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외관도 일반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물건이 돈이 될까? 지방에 저런 조그만 아파트로 벌면 얼마나 벌겠어? 현재 지방 소도시 아파트는 시세가 하락세인데 지금 사면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더 떨어지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섣불리 입찰하지 말자. 어떠신가요? 부정적인 생각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나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수익이 나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단지였고 고등학교와의 거리도 100m 남짓으로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입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린이 도서관도 아파트 옆에 붙어 있었고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의 중형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단지가 조금 작아도 아파트들이 서로 부족한 인프라를 커버하게 됩니다. 관공서도 걸어서 이용 가능할 정도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상가도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점으로는 20년 정도 되어서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비교적 구축이라는 점과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임대나 매매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시세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한 뒤 수익이 가능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가격입니다. 보이시죠? 6,4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옥션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입찰자도 꽤 많았고 몇백만원 차이로 낙찰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체크해보면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6천만원 주고 샀는 셈입니다. 7천만원 아파트를 6천만원 주고 사면 어떤가요? 좋은 거죠? 아, 그거 1,000만원 싸게 사가지고 뭐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 힘듭니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본인 마인드를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억짜리를 6억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별것 아닌가요?
아니죠. 10% 이상으로 싸게 샀기 때문에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낙찰 후에는 부지런히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금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활용합니다. 이 물건의 대출금은 5,600만원, 낙찰가의 88%가 나왔습니다. 요즘 대출 안 나오지 않나요? 경매에도 대출 안 나오던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실제 경매 투자 경험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마켓이고 대출은 마켓에서 파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항상 신상품도 나오기 마련이죠. 찾고 고르고 하면서 알아보시는 만큼 나에게 맞는 좋은 조건의 상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낙찰받고 소유자인 점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연락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분이 너무 매너가 좋으셔서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날짜에 맞춰서 비워드리겠다고 하시며 근처 월세를 알아볼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락처를 얻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들으며 점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셔서 짧은 대화였지만 어떤 인성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 월세 정도는 밀리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계속 월세 살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월세만 잘 내시면 오래 사셔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으셨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바로 재계약하고 지금까지 월세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연락이 와서는 늦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다음날 보내주셨습니다. 임대 세팅이 잘 된 경우입니다. 이번 물건은 내부 수리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소유자인 점유자가 월세로 재계약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수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매로 돈 못 번다. 그거 해봐야 명도하고 수리하면 돈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수리 전후 영상과 비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받고 내부 상태는 그 지역과 집값,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를 보는 순간 아, 여기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내부가 좋아 보이지 않거나 무조건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매매가를 생각해 보세요. 7천에서 8천만 원짜리 집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곳도 많습니다. 도배나 장판만 해도 상태가 괜찮아지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리비라고 해봤자 100만 원 안팎입니다. 계약이 되었으니 수익률을 다시 정리해보면 낙찰가 6,376만원, 이전비 120만원, 명도비와 수리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매입하는데 총 금액은 6,487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5,600만원 받았고 월세 계약의 보증금 5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387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돈으로 매월 35만원을 받고 있고 대출이자는 매달 15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매월 들어오는 수익은 20만원이고 1년이면 240만원의 연수익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투자금 387만원을 가지고 62%의 월세 수익률을 만들었으며 시세차익은 그 당시 1000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 있다면 이런 물건 10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5천만원으로 한 달에 200만원의 수익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이래도 무주택자로 남으실 건가요? 전세만 고집하실 건가요? 물론 이런 물건을 골라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전세로 살면 집값이 올라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가요?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세, 양도세,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걱정을 합니다. 재산세 실제로 납부해보세요. 크지 않습니다. 양도세 내가 번 돈보다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소액 투자로 적은 수익으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여러 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 하면 안 된다는데요. 큰일 난다는데요. 왜요? 왜죠? 다주택자 되는 것이 무슨 걱정인가요? 작은 돈 못 벌어보면 큰 돈 못 벌고 작은 돈 무시하면 역시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5억 벌어서 3억을 낸다 하더라도 2억이 남습니다. 2억 벌었습니다. 안 버실 건가요? 세금 때문에 수익을 포기하실 건가요? 이제 복습을 마치고 현재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은 다 사용하고 계시죠? 호객 노노에도 경매받은 물건이라고 딱 표시해 놓았네요. 제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를 보시면 제가 일반 매매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를 보시면 낙찰 후 거래가 더 저렴하게 이루어진 1, 2층 물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좀 떨어져도 일단 나는 싸게 샀고 월세 수익이 있으니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시세가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낙찰받고 임대 세팅이 완료되면 중간중간 시세 확인 및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능한 임의로 날짜를 정해놓고 스케줄로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15일에 인터넷으로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시세 및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시세는 8,700만원입니다. 실거래가이고 나름 반등이 시작되었으니 호가는 더 높겠죠. 낙찰가 대비 시세 차익은 2,300만원, 그리고 3년 동안 월세는 72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매도해도 3천만원의 수익이 납니다. 투자금 380만원의 8배의 수익입니다. 물론 양도세가 있겠지만 비규제지역 일반 과세라서 크지는 않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아주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급격한 변화는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가 나오니까 매도를 천천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 시세도 1000에 40으로 올랐습니다.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입니다. 소액으로 가능한 부동산 경매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